네, 안녕하세요. 펀드 마케팅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대부분 직원분들이 들리시는 걸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그나마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양원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긴축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서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11월 출시 예정인 IBK 퀀텍 디지털 포트 EMP 펀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펀드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는 IBK 자산운용의 최세훈 대리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준 다음에 또 펀드 명칭에 보시는 것처럼 퀀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퀀텍 투자 자문에서 알고리즘과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매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뵐 수 있을 건데요. 먼저 최세훈 대리님께서 펀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BK 자산운용에서 리테일 담당하고 있는 최세훈 대리라고 합니다. 안 들리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최대한 목소리 좀 크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에 앞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요, 위험관리 모듈 탑재 지능형 로보 어드바이저인 IBK 퀀텍 디지털 포트 ELP 펀드입니다. 그럼 바로 세미나 목차부터 설명드리고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향후 이제 행원분들께서 투자자분들에게 제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시작으로 상품 개요 및 운영 전략,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퀀텍 투자 자문의 정현영 이사님께서 그 이후에 퀀텍 디지털 포트 EFP 펀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과 운영 전략의 세부 사항, 그리고 위험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보 어드바이저의 정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판단 없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객관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니저가 운용하는 것처럼 경험에 의존된 그리고 주관적인 투자와는 달리 데이터 및 통계에 근거하여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트폴리오를 중시하고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케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근거하는 데이터 및 통계가 바로 인간, 그 개발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딩 되고 개발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폭등, 환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은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증대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사전에 정해진 계획을 실행하게 하는 로봇 어드바이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차트와 같이 전 세계 로보 어드바이저 운용 규모는 점차 우상향해서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4년의 컨센서스는 약 3천조 원으로 예상되고 향후 업사이드 포텐셜이 풍부한 시장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지역의 전체 운용 규모의 약 7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BK 퀀텍 디지털 포트 EMP 펀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콤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인 퀀텍 투자 자문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여기서 아마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신뢰성,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바로 금융당국, 금감원이 이 플랫폼을 관리하고 이제 수정하고 있습니다. 첫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바로 이런 퀀텍 투자 자본의 알고리즘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핫 알고리즘으로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퀀텍 투자 자문의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고요.
아래 세 가지 보이는 세 가지 운용 전략 총 세 가지 트랙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바로 글로벌 자산 배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여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고 충분한 자산 배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가 첫 번째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모델화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 레이 달리오, 해리 브라운 등이 고안한 역사적으로 검증된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가 두 번째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요. 능동적 위험 관리입니다. 뒤에서 이제 이사님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퀀텍 투자 자문의 위험 관리 시스템인 QX 모듈로 투자 손실 위험 최소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위험에 대해 시장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는 대응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투자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 심리의 불안정성의 미니마이즈를 추구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의 지속적 상초를 추구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의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위험 등급은요, 3등급의 다소 높은 위험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자문 회사인 퀀텍 투자 자문이 제공하는 AI 알고리즘과 QX 모듈의 투자 자문을 바탕으로 IBK 자산 운용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환해지는 반드시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바로 채권의 자산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수준의 목표로 환해지를 하고 있고요. 주식과 원자재 및 부동산 등의 자산에서 ETF에서는 저희는 환 노출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다시 아시다시피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및 대체 투자 자산 등의 ETF가 되겠습니다. 비교 지수는 따로 없고요. 아래 클래스의 보수하고 매입, 환매 방법 등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운용 전략 개요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활용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의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 분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투자 자문 회사인 퀀텍 투자 자문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IBK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 ETF 선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파일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미국 전체 상장된 ETF에서 AUM, 일평균 거래대금, 거래 스프레드의 모든 조건을 다 추려내서 솔팅한 시장 장기 대표 ETF에서 저희 액츄얼 포트폴리오에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각 전략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기여도를 감안하여 각 전략을 비중을 동적으로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5개가 바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고안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한 2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이들 아시는 1980년대 해리 브라운이 고안한 자산 배분 전략인 퍼머넌트 포트폴리오가 2번에 위치해 있고요. 4번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대부죠. 레이 달리오가 과거에 고안했고 주식, 채권, 원자재, 금에 배분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이시는 이 5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는 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5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황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동적으로 배분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퀀텍의 위험관리 시스템인 QX 모듈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위 데이터를 분석 후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주식, 위험 자산군의 비중을 축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위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성 크기 및 빈도, 그리고 자산군 간의 가격 균형을 저희가 분석하여 향후 S&P 500이나 다우 지수가 상승되겠다, 시장이 안정되겠다 보고 있으면 저희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확대해요. 시장 상승과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고요. 향후 S&P 500이나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좀 빠질 것 같다, 좀 위험할 거라 보이면 저희는 주식 비중을 축소해서 시장 위험에 해지하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실제 QX 모듈이 작동했던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스크가 많았던 2022년 상반기 시장 대응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포인트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 선이 보이시는 S&P 5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는 선제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신호를 포착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비중을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6번에서 이동평균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쭉 시장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S&P 500 지수가 향후 좀 불안하고 우리가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형, 즉 위험자산 비중을 사전에 축소해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일단 여기서 이제 2번부터 8번까지 국면을 나타내신 게 결국 작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 때 일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3번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할 때 그 시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글자 안 보실 것 같아서 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정현영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먼저 투자 자문 회사인 환택 투자 자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하고 전달받아서 RBK 자산 운용, 즉 운용사가 투자 대상 유니버스를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크로 분석은 자산 배분 현황 및 지역 배분 현황 등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레이팅을 하는데 거기에 지표는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 각각 지표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이 펀드를 이 종목을 우리 펀드의 액츄얼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지 바로 평가해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RBK 자산 운용의 종목 선정하고 환해치 수행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출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최적 ETF만 선정해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 즉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병행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채권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환해치를 수행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하고 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ETF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 노출을 해서 환율 상승과 함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주요 투자 위험과 이제 유의 사항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현영 이사님께서 운영 전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지금 다음으로 일단 지금 펀드 개요에 대해서 IBK 자산운용에서 이제 IBK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퀀텍에서 이런 그 알고리즘과 그 종목 선택, ETF 알고리즘과 위험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아마 모두 아시죠? 전자산운용 팀장이시고 현 퀀텍 투자자문 이사님이신 그 정현의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굉장히 좋으신. 아이고, 그리고 대단한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너무 주문하지 마십시오. 네네. 좀 얼굴 땡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뵈니까 사실 좀 제가 또 사실 살짝 목이 메입니다. 예. 그 농협 그룹을 한 1년 전에 떠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저희 퀀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달리고 있는 정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퀀텍 투자 자문이 자문하고 IBK 자산 운용이 운용하는 저희 IBK 퀀텍 디지털 포트 EMP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저도 다들 속사정을 미로짐작합니다만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하셨던 상품들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여의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힘든 부분을 사실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힘든 부분을 새로운 상품 그리고 그 힘든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번에 펀드를 출시하게 되었고 저희가 어떤 취지로 이 펀드를 출시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펀드를 만약에 판매하실 때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으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우스가 지금 저기 네, 제가 한 장 넘겨 주십시오. 네. 예, 먼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IBK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장 시장의 포인트는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잘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저희 옛날에 그 공부 담당자 그리고 운용사에서 많은 이제 시장을 얘기했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수가 없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보들은 끊임없이 쏟아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그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정보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시장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금융시장의 위기는 주기가 더욱 짧아졌고 옛날에는 거의 10년 맞았는데 지금 5년, 7년, 3년 이렇게 짧아지고 있고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예측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칸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칸텍은 철저하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데이터로 수집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로직을 만듭니다. 그 로직은 인간의 판단이 배제되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로직이고요. 그 로직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감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 논리적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인핸스는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기는 그 사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 하락장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회사. 그게 바로 칸텍이 추구하는 운영 전략이고 운영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저기 박정식 차장님께서 여러분들 화상교육 오랜만이라서 또 상품권을 잔뜩 준비하셨는데요. 쇼트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상단이 3.25%입니다. 3.25%. 자, 3%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고요. 금리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10월 12일 날 금통일합니다. 또 금통일 때 2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 사실 피치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금리가 엄청 높게 느껴지는데 우리 5월 달에 금리 상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달, 올해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전이죠. 예, 2.5. 예, 2.5 사실 2.5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2.5보다 더 낮습니다. 얼마일까요? 훨씬 낮아요. 2. 예, 2보다 낮아요. 1.5, 1.75, 1점 더 낮습니다, 여러분. 더 낮습니다. 자, 예입니다. 예, 김세민님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1%였습니다, 1%. 진짜 이랬나 보네. 예, 5개월 전에 1%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입고 있었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 사실 더 몰라요. 왜냐하면은 일반인 같으면 금리를 맨날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금리가 1%였다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 금리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5개월 만에 1%에서 3.25%까지 올라가는 그 금리 상승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옛날 레이건 대통령 시대 때 한 번 있었는데, 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경험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예, 김세민님입니다. 김세민님. 네. 김세민님 혹시 어느 시점인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렇게 금융시장의 변화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보다는 시장 대응이 훨씬 더 필요한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칸텍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운영하는 이제 개요를 알아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IBK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합니다. 국내 ETF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 신탁을 통해서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국내보다 해외, 특히 미국 ETF는 훨씬 더 종류가 많고,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외 상장 ETF에 주목을 했고요. 그 종목 선정 당연히 신중히 할 거고,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칸텍의 위험 관리 모델이 적용된 상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칸텍이 이 상품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 여러분 EMP 펀드를 많이 판매해 보셨겠지만 EMP 펀드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장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따라는 갑니다. 물론 뭐 주식처럼 똑같이 가지는 못하겠지만요. 한 상관관계 한 60, 70% 따라가죠. 근데 EMP가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추천했는데 장이 하락할 때는 장이 10% 빠질 때는 6에서 7% 빠진다는 거죠. 자, 시장이 10% 빠졌는데 우리 이 상품이 6% 7% 빠졌다. 잘했죠? 시장보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사실은 그 상품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사실 훨씬 우리보다 면역력이 약하시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부분을 공포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 덜 빠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락장을 어떻게 막느냐가 EMP 펀드의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시중에 나온 40여 개의 EMP 펀드 중에 하락장을 제대로 막는 펀드는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IBK에서도 훌륭한 펀드가 있지만 저희 컨택은 이 시장의 하락, 지금 같은 하락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초점을 맞췄고 그거를 저희의 로보드바이저 알고리즘으로 풀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촬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의 전략인데 여러분께서 고객들한테 상품을 설명하실 때 이 상품의 전략은 이 상품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5가지의 전략을 컨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합을 해서 만든 운영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인 전략은 뭐냐? 시장에서 소위 말해 전문가들이 만들었고 역사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증명된 전략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전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 책을 찾아보면은 투자 관련 책에서 항상 나온 정답들입니다. 그 정답들을 저희는 다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 5개를 취합했습니다. 전통적 자산 배분, 클래식 전략이라고 하죠. 주식과 채권이 6대 4로 나뉩니다. 그리고 영구적 포트폴리오,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주식, 채권, 현금, 금의 비중을 조절해서 각각 4분의 1씩 투자합니다. 그리고 탈무드 포트폴리오, 유대인식 투자 전략인데요. 주식과 부동산과 현금을 섞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이달리오 올웨드 포트폴리오, 주식과 장기채, 중기채, 금과 상품을 투자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 버터플라이 포트폴리오, 대형주, 송영주, 장기채, 금, 현금을 투자한 전략들이죠. 이 5개의 전략들을 취합해서 저희 알고리즘을 녹여서 저희가 자산 배분을 만들었고요. 이 5개의 전략 중에 전략들이 정말 수익이 좋은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꾸준히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완만하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코비드, 그 전에 브렉시트, 그리고 그 전에 금융위기, 이런 시장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전략도 항상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를 잘 버텨냈으면 결국 다시 성과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역선택, 손절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점에서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그런 역선택을 많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택은 이 5가지 전략을 취합하되 거기서 저희 컨택의 위험 관리 지표를 도입했다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 관리 지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부분이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컨택은 고유의 위험 관리 지표로 Q 크라이시스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을 명명 바꾸려고 하고 노력 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QMBTI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위험을 관리하는 저희 컨택의 고유 위험 관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QX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QX. 자, 저희 컨택은 위험을 0단계,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0단계는 정상 상황, 위험 1단계는 위험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황이라서 위험 자산 비중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위험 2단계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서 위험 자산, 주식 자산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하기 힘든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권사, 운용사, 은행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과연 일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폭락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저가 매수일 것 같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실은 시장이 떨어질 때 지금 더 사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항상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아무 선택도 못하는 거죠. 아마 이 상황을 불과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저번 주에 한번 장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느끼는 PB님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컨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저희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지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지표가 도달되면 위험 1단계를 즉시 발동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레벨 2차 레벨 넘어버리면 위험 2단계를 즉시 발동시켜 버려요. 그 시간에 나갈 때마다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왜냐?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큰 변곡점에서 항상 저희 시그널을 맞아왔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컨택은 위험 2단계 상황입니다. 이 EMP,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주식과 리츠의 비중이 제로로 난 겁니다. 그게 언제 발표되었냐?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블랙 웬즈데이 겪기 전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택과 같이 하셨으면 이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 게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들이 1억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현재 들어오신 고객들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택이 판단했을 때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때라고 느끼면 그때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고객님께서 지금 불안한데 지금 투자해도 돼? 바로 그래서 이 전략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했을 때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컨택 위험 관리 지표는 그 반등 타임에 위험 시그널을 풀고 그때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할 거니까요. 그게 저희 컨택 위험 관리 지표의 핵심입니다. 그 위험 관리 지표로 저희 코로나를 잘 넘겼고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 텐데 마우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저희 컨택이 코로나 시기 때 위험을 넘긴 포인트인데요. 이 S&P가 이렇게까지 빠졌을 때 저희 컨택의 전략은 이때 주식을 다 팔고 이때 주식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마이너스 하락장에 플러스를 내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겪지 않아도 되는 이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S&P 대비해서 한 10% 정도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이 10% 정도 아웃퍼폼한 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P가 한 달 월별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빠졌을 때 저희 컨택은 마이너스 3% 정도를 막아냈다는 거죠. 그럼 고객이 굳이 이때 불안해서 전략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고객은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뤘다는 게 이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이죠. 올해 시장 너무 힘듭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의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3,00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2,300, 2,200, 2,200까지 내려왔죠. 자, 그 상황에서 저희 컨택은 어김없이 위험 1단계, 위험 2단계를 발동시켰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 시장이 이미 20% 정도 빠졌을 때 위험 2단계를 발동시켰습니다. 자, 제가 아는 매니저들, 제가 아는 전문가들이 아니 컨택이 이렇게 장이 많이 빠졌는데 위험 2단계를 발동시켰네라면서 비웃고 컨택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 저희는 그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의 변동을 캐치했고 그 결과 시장은 그 이후로 20%가 넘게 빠졌다는 거죠. 이 하락장에서 저희 컨택은 위험자산 비중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마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단기 반등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난주 목요일 9월 22일 날 저희가 위험 2단계를 발동시켰기 때문에 현재도 위험자산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컨택 EMP 펀드를 판매하시면 그리고 저희 컨택이라는 저희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이런 큰 위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택의 그런 이제 위험 관리 뉴스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IBK하고 펀드를 낼 수도 있었고요. 지금 뉴스들입니다. 실제로 컨택을 검색해 보시면 컨택의 성과 그리고 컨택의 그 위험 관리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기 보시면 저희 대표님 사진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나오신 뉴스 인터뷰입니다. 각각의 변곡점에서 자 리서치 그래서 전문가들이 캐치하지 못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AI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표로 판단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장의 급락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어떻게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표로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위험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러 가지 저희가 보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저 5가지 레벨이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저 지표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르면 저희는 위험 관리 1단계, 2단계를 발동시키고요.
대표적인 지표 하나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저걸 보시면은 차익거래 기회입니다. 차익거래 기회. 자, 여러분 9.11 테러나 금융위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 뉴스가 있기 전에 항상 시장의 소위 트레이더들이 차익거래 기회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제 그림 보시면 빨간색 차트가 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시장의 위기 이전에는 항상 차익거래가 저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개미나 쥐들이 막 이동하는 것처럼 저렇게 차익거래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저거를 위험관리 지표의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칸텍의 상품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하겠는데요. 현재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장세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자, 첫 번째, ETF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산의 안정 자산 배분을 한다. 이건 원래 ETF 자산 배분 펀드의 특징입니다. 저 금고를 만들었죠. 금고를 가지고 자산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고객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금고에다가 밖에 쇠사슬을 두릅니다. 24시간 칸텍의 위험관리 모델, 아까 말씀드린 QX를 가지고 또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그럼 성과는 어떻게 내느냐? 자, 금융위원회가 1년 6개월간 검증한 칸텍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성과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이 상품의 특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상품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실 때 그럼 칸텍의 회사에 대해서 고객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드리느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칸텍, 자, 고객 관리 자산 현재 로보드바이저 업체 중에 1등입니다. 3조 5천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비대면 온라인 투자 1임 로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누적 수익률 1등.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비대면 상용 알고리즘 보유가 수가 1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관리 특허 출원 및 등록이 1등입니다. 총 4개의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로보드바이 테스트베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네이버나 그 구글에다가 한글로 로보드바이 테스트베드를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는 뭐냐? 알고리즘,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고 싶으면 이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알고리즘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 시스템 심사를 합니다. 자동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돈을 투입해서, 금액을 투입해서 1년 6개월 동안 잘 운영이 되는지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하게 되면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 인증된 전략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37개. 그리고 37개가 여러분이 네이버로 한번 쳐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로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고 한번 저렇게 한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래에 저런 수익률 차트가 수익률 표가 나옵니다. 수익률 표에서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3개월 하나 눌러보면 엑셀 하듯이 위에서 상위부터 하위까지 쭉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소팅해 보시면 자, 칸텍의 전략들이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칸텍 알고리즘 수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검색해 보시면 칸텍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수익률은 펀드, 변액보험, 신탁 중에서 금융상품 중에 유일하게 TV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에요. 광고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칸텍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접하실 텐데 이 회사는 그 광고로 지금 현재 수익률을 광고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0년도 하나은행 자산배분 EMP 주식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은 어떤가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칸텍 알고리즘 수익률은 경쟁업체 대비 2배 이상, 업계 전체 대비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희 칸텍은 여러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B2C가 아니라 저희가 B2B 전문가들 위주로 먼저 마케팅했기 때문에 KB증권, IBK자산운용, 신한은행은 고유자금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하나투자증권, 하나은행, DB금융자 등등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연관을 맺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은행 자산배분 EMP 출시 펀드가 있는데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2020년도에 출시한 펀드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칸텍이 하나은행 신탁에서 유일하게 로보드바이저 업계 최초로 저희가 신탁에서 저희가 신탁 상품을 출시했고요. 이게 바로 자산배분 EMP였습니다. 국내 상장 ETF인데요.
작년 수익률로 연환산 수익률 한 1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빠진 거에 대해서 저희 판택 위험 관리를 정했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서 아주 수익률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은행 신탁입니다. 펀드가 아니고요.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유미연님, 잠깐 유미연님 대단하십니다. 이 대단하신 유미연님께 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유미연님 배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사전에 말려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느 지점인지 살짝 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워낙 우리 정현 이사님께서 그 기존에 아문디 게스트 때부터 설명을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그 펀드의 특징이라든가 알고리즘 기에 쏙쏙 들어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이 상품 검토할 때 이제 저희가 주안점을 봤던 것 중 하나가 시장에 자산 배분 모델을 쓰는 펀드들 많거든요. 그렇죠, 많아요.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레이달료의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한국식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신선하게 봤던 거는 기존의 전통 배분 모델을 가지고 차용하되 거기에 QS 모델을 합쳐서 네. 이제 어떤 수익률 방어라든가 변동성 줄이는 전략을 쓴 게 저희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좀 직원분들 대신해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아까 이제 QS 모델 말씀하셨는데 이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그뭐 체크하는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매일 단위냐, 뭐 실시간이냐, 이제 그 혹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주기는 매일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네. 뭐 그 다음날 되면 반영 그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이 밤에 이루어지니까 해외 시장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다 확인한 뒤에 아침 8시 반에 위험 단계가 발표됩니다. 네. 그 펀드 기준과 나오는 거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 제가 좀 들으면서 약간의 직원분들이 네. 오해를 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일단 QX 모델이라는 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있고 아예 손실이 안 나진 않죠. 맞습니다. 예, 일부 손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지 아예 이 펀드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정기예금처럼 뭐 제로 베이스 펀드 그건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소위 말해 시장 헤지 펀드라는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하락장이 정말 확실하다면 여러분도 하락장을 많이 100% 믿는다면 저는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락장을 정확하게 그렇게 캐치하면은 상승장 캐치, 하락장 캐치하면 세상에 돈을 벌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락장에 대한 그런 흐름 추세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락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하락할 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하락이 접어들었구나. 위험 1단계를 발표하고 이제 하락이 본격화되었구나. 위험 2단계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가 제거하는 게 저희 위험 관리 지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음식 있으면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일단 맛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다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봤는데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리고 아몬드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렸던 상품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저는 그 리스크를 항상 막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하셨던 스마트 인베스터, 그리고 고배당주 펀드, 그리고 세븐업 달러 세컨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컴이 보장된 펀드들 그리고 하락장에 분할을 할 수 있는 펀드들을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상품들은 사실은 코비드-19 이후로 갑자기 시장이 급격히 올랐을 때 급격한 상승장에는 또 그렇게 빛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승장만 항상 겪을 수 없고 상승장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락장 그리고 이런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런 브레이크가 있는 펀드, 그런 상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품을 공모 펀드로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박준영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드를 정말 선물처럼 제가 들고 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펀드를 팔고 나서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 펀드를 가입하고 나서 큰 스트레스 없이 나중에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벤트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펀드에 대해서 IPK 자산 운영과 같이 잠깐 얘기를 해가지고 펀드 이제 1,000만, 2,000만, 3,000만 원 단위에서 사은품들 저희가 또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박성식 차장님이 집계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드리겠다는 부분을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마무리하기 앞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갖고 왔는데 퀴즈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칸텍에서 제가 칸텍에 합류한 이유가 저희 칸텍에 저희 대표님이 계십니다. 저희 대표님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서 넘어갔는데 우리 대표님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표님의 사실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저희 대표님이 어떤 칸텍에 대해서 어떤 차를 가시는지 여러분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칸텍의 이상근 대표님을 짧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네, 저 같은 훈남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네. 얼굴 때문에 이렇게. 진짜 혼남이죠. 많이 진짜 되겠네요. 네. 먼저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앞서서 정영 이사께서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더 첨언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칸텍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대표로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냐면 저도 PB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뵈었었거든요. 근데 다 고민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고객이 하는 고민과 PB분이 하는 고민이 일치하더라. 왜냐면 장이 빠지거나 이렇게 하락할 시점에서 어떤 펀드를 담고 또 이분들에게 펀드가 이제 빠지거나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저도 이제 운용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결국 제일 힘들었던 건 상승장이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하락장입니다. 그럼 이런 하락에서 결국 PB분들과 고객을 위해서 이 칸텍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성을 가급적이면 잘 막는 게 이 칸텍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빠질 때도 돈 벌고 올릴 때도 돈 벌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매매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IBK와 함께 이 런칭한 이 디지털 포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락장에서 더 고민하시지 않게 PB님과 그리고 이 고객분들이 고민하시지 않는 이런 펀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칸텍의 되게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을 막는 것도 있지만 설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칸텍이 디지털 포트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 칸텍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잘 방어하는 모습 당연히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PB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고객들에게 권유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도 엄청 잘하십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펀드 마케팅 팀 대표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시비를 기울여서 진짜 이 상품 런칭할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다른 상품 얘기는 하지만 그 IBK 플레인 바닐라도 저희가 은행권 최초로 저희가 런칭했고요. 지금 컨택 같은 경우에도 최초죠. 네. 예, 은행권 최초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수탁을 늘려가면서 시장에 이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펀드 수탁은 선두가 아니고요. 이런 펀드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라는 거를 선도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 출시하게 되면은 상품 내용 꼼꼼히 보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라든가 운영 경과는 계속 정기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필요하시면 이게 정현 이사님 같이 모셔놓고 좀 더 전략에 대해서 더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바쁘신데 IBK 대상운영과 컨택 투자를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즐겁다도 싶은 거는 좀 관리라든가 운영 경과를 좀 잘 네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직원들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IBK EMP 하면 이제 플랜바닐라가 대표 상품이 맞습니다. IBK 대표 상품이고요. 여기 계시지만은 이제 플랜바닐라를 당연히 주력으로 판매하고 계시지만 플랜바닐라가 이제 인간이 한 자산 배분이고요. 저희 칸텍은 알고리즘이 이제 하는 자산 배분으로 그 알고리즘을 계속 이제 엔핸스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IBK에서도 더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플레인바닐라와 컨택 디지털 포트를 투 트랙으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관리해 나갔다는 취지로 저희 펀드를 선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이렇게 바쁘신 분은 나가시면 되고 제가 퀴즈. 상품 드려야 되니까 간단히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퀴즈인데요. 첫 번째 퀴즈는 저희 RBK 칸텍 디지털 포트는 역사적으로 이제 우수성이 증명된 전략을 알고리즘으로 조합해서 운영한 상품인데 총 몇 개 전략의 조합일까요? 5가지. 저 나왔습니다. 그만 올리세요. 그만 됩니다. 맨 처음에 엄청 빠르시네. 5가지. 이강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 칸텍 위험 관리 2단계에서 위험 자산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위험 자산 비중 제로. 예, 맞습니다. 우리 이강순 팀이 똥똥하셨는데 잠깐만요. 나중에 제가 잠깐만요. 예. 누구신가요? 잠깐만요. 박미애 어디 있습니까? 박미애 팀장님,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칸텍이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은 5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관리 자산 1등. 두 번째, 누적 수익률 1등. 상용 알고리즘 보유 1등. 특허 출원 1등. 다섯 번째, 누적 투자 금액 1등. 예, 다섯 번째입니다. 그걸로 네 번째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만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이거 너무 빠르셔가지고. 문선미 씨한테 어디시죠? 여기 댓글 올려주세요. 자, 이제 퀴즈 2개 남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기분나 퀴즈 때문에 마음 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퀴즈, 고령문지부 박미 팀장님. 재밌는 퀴즈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퀴즈인데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힌트를 듣고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제가 꼬이고 꼬아서 문제를 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사 퀴즈. 사람 인물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1번 연상 단어는 1번 치매. 자, 나이가 들면 치매. 역시 맞습니다. 김경 팀장 바이든 맞습니다. 어디 치매만 듣고 바이든을 맞추시는지 항상 보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유출된 이거 사전 외우기 좀. 치매. 제가 부끄러운 현대차 반도체 부통령이었는데 푸틴도 처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푸틴도 그럼 두 번째 푸틴 누가 하셨죠? 박준호 팀장님. 푸틴도 맞습니다. 푸틴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물 퀴즈 두 번째. 이번엔 좀 늦게 맞출 것 같은데요. 자, 인물 퀴즈 두 번째. 첫 번째. 자,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가 1번 힌트입니다. 스테이크. 자, 여기서 못 맞추시겠어요, 설마 스테이크 하시면. 두 번째. 신혼. 결혼한 신혼이요? 신혼. 스테이크 신혼. 이하랑 팀장님 맞습니다. 돈 스파이크.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시지? 스테이크 신혼을 어떻게 맞추시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 신혼, 나는 가수다 대머리 필로폰이었는데, 스테이크 신혼을 맞춰버리시네요. 신목 포지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절대 퀴즈 때문에 마음 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RBK 칸텍 디지털 포트 EMP 펀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판매되고요. 그럼 박정희 차장님 안내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상품권을 하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열심히 하신 분한테 저희가 그 상품권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펀드가 제일 잘 팔 때는 성과가 좋거나 수익이 좋을 때죠. 펀드가 지금 제일 안 팔 때는 언제입니까? 요즘같이 장이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느껴왔고 이것만은 팩트인 것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펀드를 보냈을 때는 결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이미 시장의 하락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지금 고객들이 많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액티브하게 안정적인 상품을 추천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화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